금지된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한 남자.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이실직고 하지 않는다면 내 놈의 사지를 찢으리라. 증거까지 완벽하게 꾸며진 상황 속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천주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리가 나타날 거라 믿었지만 하지마. 자네는 알잖아. 말 좀 해주게. 말 좀 해줘. 봐. 마을 사람들은 모함에 빠진 그를 끝내 외면하는데 결국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 남자. 내 피가 네가 되어내리겠나. 내가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발라내는 것이야. 그의 피 맺힌 절규는 눈물로 씻겨질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7년 후 끔찍했던 그날의 일이 잊혀져 가던 어느 날, 마을의 특산품인 종이를 궁궐에 조공하기 위해 출항을 앞둔 상황. 대지주인 인권의 주도로 마을엔 큰 잔치가 열리고 모든 준비가 순탄하게 이어지던 그때 포구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고. 아이 사람아 조심 좀 하자고. 이게 뭐야 이게? 임금에게 바칠 고급 종이는 한낱 일꾼들 목숨보다 귀했으니 저놈의 품삯을 압류하고 모자라면 네 놈이 갚아야 할 게야. 그날 밤 더 이상의 사고 없이 순항하길 바라며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 구슬을 올리던 중 갑자기 무언가를 본 듯 굳어버린 무당. 내 몸이 갈갈이 찢기는 걸 보고서도 편히 지내셨어. 강객주. 내가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바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온 한설인 영혼. 잊고 있던 그의 절규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진 그때 조공품을 실은 배를 집어삼킨 불길. 원한설인 영혼의 복수가 마침내 시작된 걸까? 섬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는데 다음 날 불탄 조공을 조사하러 오신 차사 나으리시네. 공간 이원규라고 하네. 화재 사건을 조사하러 온 수사관 일행. 그런데 말씀드리기 성교하오나 오늘 아침 사고가. 하룻밤 사이 섬마을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 죽은 자는 제지소에서 일하던 장학술환자입니다. 어제 바다에 종이를 빠뜨려 혼이 났던 그자인데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이놈들. 마을 사람들은 죽은 강객주의 원혼이 분노했다고 믿는 상황. 하지만 죽은 자의 몸에 남아있는 진실은 시체에서는 나무에 꽂힌 자리 이외에 다른 상흔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독살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이 죽음은 원혼기에 의한 돌연사가 아니었다. 쌍난국에 뿌린 독성이 강해 독화살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드디어 찾게 된 사인과 함께 용의자로 체포된 도끼란 남자. 며칠 전 약방에서 쌍난국을 얻어갔다고 들었는데. 예, 신경통이 도져서 구했던 거요. 달포는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던데 그럼 남은 약초는 어디 있나? 넌 지난밤 장학수를 독살했고 사인을 속이기 위해 주검에 창을 꽂았다. 살인사건에 이어 화재 역시 원혼의 짓이 아니라 판단한 데에는 연기는 무슨 빛을 띄었는가? 푸른색이었습니다요. 어슴푸레하게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요. 누군가 먹을 연료로 사용해 불을 지른 듯한 흔적. 마치 제지소를 겨냥한 듯한데 하지만 여전히 흉흉한 소문을 진실처럼 믿는 사람들. 니놈도 제지소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게냐? 객존! 저곳은 강객조의 한의사연 곳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제지소는 아수라장이 되고 누구니 안내 오늘 이놈들을 모조리 죽여지 마시고! 이 저공으로 올릴 종이를 하루속히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사로이 매질을 한단 말인가? 제가 명한 일입니다. 제지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하라. 제지소의 주인 김치성 대감의 아들 임권은 유독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귀신이 두려워 무당에게나 몰려다니는 무지한 것들을 예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지소의 초지공들은 제 방식대로 다스릴 터이니 나리께서는 그만 범인을 잡는 데 매진하시지요. 범인을 잡아야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기에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원규. 아니었다. 모두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건 아니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나리? 분명 그를 노리고 설치한 함정인 듯한데, 그리고 범인의 함정에 빠진 듯한 또 한 사람. 죽은 놈은 왜 남에 꽂았어? 술에 독을 탄 건 나지만 내가 왜 그딴 짓을 했겠소? 네가 꽂은 게 아니라고? 대도 못된 만신의 목소리, 그건 분명 강객주의 목소리였어. 정신 차리고 잘 들어.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나를 믿고 절대 입을 열어선 아니 될 것이야. 밝혀져선 안 될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두 사람. 죽은 강객주와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스산한 바람 너머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딘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은 펄펄 끓는 액체 속으로 가라앉고 마는데, 그렇게 또 한 번 마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당시 객주였던 강승률이 신분을 알 수 없는 5사람 위에 고발됐어. 감춰두려던 진실을 고백하는 도끼. 객주가 천주쟁이임을 알게 된 토포사는 천하의 본을 삼는다 하여 하루에 한 사람씩 닷새 동안 5가지 방법으로 그 일가를 죽였어. 그게 무슨 말인가? 닷새 동안 5가지라니. 어린 아들은 축창에 꽂고 그 딸은 삶아 죽였죠. 객주의 저는 얼굴에 종이를 발라 죽였고 늙은 애미는 머리가 깨져 죽었어. 발고자 5명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그럼 나머지 2명이 누군지도 알겠군. 하지만 끝내 입을 다문 도끼. 그의 침묵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지소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강객주의 장부를 조사해보니 당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강객주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객주가 발고될 즈음에 그 빚을 모두 갚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객주의 장부에 손을 댔을 뿐만 아니라 발각된 천주쟁이에게는 처벌에 앞서 먼저 배교를 권하는 법인데 강객주에게는 그런 절차를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금부로 호송치도 않고 서둘러 이 섬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한통 속일지 모른다는 예감.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의 발고자를 찾는 게 급선무였는데, 강객주가 죽은 후 제지소는 김치성 영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본 김치성 대감의 일가가 유력. 그 중에서도 아직도 이곳에서 기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죽은 주인에 대한 충심이라는 건가? 강객주를 향한 반감을 숨기지 않는 인권. 그토록 주인을 섬기면서 넌 왜 살아있느냐? 그의 분노는 언제나 강객주의 측근 중 유일한 생존자 두호를 향하는데. 언제부터 강객주를 모셨나? 제가 67살 때부터 이옵니다. 섬에 들어오기 몇 해 전에 전에 고아로 떠돌던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심이 낮은 자세 속에 배어있고. 너도 강객주가 죄인이라 생각하나?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원규는 이 사건이 주인의 복수를 위한 두호의 계획일 거라 판단하고, 범인은 허술한 경계 뒤엔 반드시 매복이 있음을 짐작할 거야. 그럼 놈을 잡기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 도끼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긴밤 잠복에 들어가지만 사령들이 지키는 이곳조차 안심할 수 없는 도끼. 그때 좁은 창살 틈을 비집고 날아온 화살에 이어 강객주의 아내가 당한 것처럼 종이에 질식해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데, 목을 벤 흔적이나 자상은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갇힌 자... 그 입 닥쳐라!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잡아놓은 자마저 죽었어. 이러니 다들 귀신 타령 아닌가? 유령처럼 모두를 농락하는 범인의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 속 자신의 차례가 다가옴을 직감하고 도피하려는 또 한 명의 발고자. 하지만 원규의 수사망에 걸리고 마는데, 남은 발고자가 누구인가? 남은 발고자를 알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누구야?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으려던 그때
자극자 아래. 아니었다. 예리한 수사도 범인의 복수보다 빨랐던 건 아니었다. 마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 드디어 범인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놈. 결국 코앞에서 그를 놓치고 마는데 곧장 유력한 용의자인 두호의 집을 찾아가지만 강객주 일가의 그림만 남겨두고 이미 징발해버린 뒤 그 사이 범인은 마지막 극형을 준비하는데 아니었다. 이 모든 참극은 주인을 위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범인은 제지소의 출입이 용이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자.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권. 피해 처벌을 하게 된 그의 숨겨진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섬마을의 비극사. 뒤엉켜버린 진실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놈을 잡아야 합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날 이 마을의 잔혹한 민낯. 당신은 이 작품을 놓치는 게 아니었다.